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4% 상승하면서 35,756포인트, S&P 500 지수는 0.18% 상승, 나스닥도 0.06%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실적 시즌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이어서 대형주들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1.7% 넘게 상승하면서 1011선에서 거래 마쳤는데 어제 코스닥에서는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했고 또 코스피 시장은 SK 하이닉스의 호실적 발표에 따라서 대형주 위주로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 코스피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와 함께 시장이 또 살아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테슬라의 급등세 국내 영향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형주들의 이 증시 견인,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테슬라 급등세가 계속 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국내에서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오늘의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연말 회식 가능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11월부터 돌입이 되죠. 이제 이 회식에 대한 또 송년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함께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이트 진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는 CJ E&M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CJ E&M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종목에서도 많이 보였던 종목이고요. 또 최근에 콘텐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CJ E&M도 주가 함께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테마 관련 종목들이 어제 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급등했고요. TBC 같은 경우는 20%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종목들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테슬라의 급등세 국내 영향권은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1,000, $1,000슬라가 된 데 이어서 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까지 들어가기도 했죠.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단독으로 이 재료를 납품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오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2차 전지가 요즘 호재인데요. 앞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국내 영향권은 어떻게 될까요? 네, 테슬라의 주가 일단 부럽습니다. 네, 저렇게 갈 줄 알았으면 좀 사놓을 걸. 예, 예전에 뭐 했지?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한때 테슬라가 보여줬던 특히 앞으로 전기차를 가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약간 좀 무심하고 특히 저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손가락질 받던 회사가 시총이 1조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시장의 변화를 좀 잘 대처하는 이런 쪽이 여전히 부응하는 사업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테슬라의 3분기 실적과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공급 계약들이 어느 정도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 변화를 확 바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테슬라가 어떤 큰 변화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어간다라는 변화는 의심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대로 이제 테슬라의 독주가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거기서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또 기회가 오긴 하겠죠. 그걸 또 체크하는 것도 주식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 3분기 순이익 보게 되면 16억 달러, 상당히 놀랍습니다. 거의 지금 2억 달러, 2조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실적의 공신은 중국 판매였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여전히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테슬라의 차를 산다라는 분위기는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에 반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국 판매와 관련된 쪽도 물론 실적에 견인을 했겠지만, 특히 테슬라가 그 안에 갖고 있는 탄소 배출권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또 한번 작게는 한몫을 했다라는 쪽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어제 보여줬던 렌트카 허츠 회사에 10만 대를 공급하는 계약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10만 대 공급을 하게 되면 좀 깎아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깎았습니다. 독하네요. 네, 근데 그만큼 우리 회 차에 대한 자신감을 좀 더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대량 구매의 할인율 전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테슬라에 대한 위상을 많이 보여준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장 눈길이 갔던 거는 우리는 공급 부족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들이었죠. 즉 테슬라의 모태가 벌써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와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차이가 여기서 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내연기관차들은 전기차로 정향하거나 아니면 지금 또 코로나19의 위축된 수요를 또 맞춰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 공급 부족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일본 차들도 마찬가지고 유럽 차들도, 미국 차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생산 대수가 생산이 좀 지연되고 출하량이 지연되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설계 자체가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전기차도 쉽게 말씀하면 IT 기기죠. 그러다 보니까 IT 기기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설계 처음부터 이 공급망 관리, 즉 SCM을 충분히 잘 적응토록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부품사와 그리고 제조사 사이에 어떤 협력 관계, 납품 관계가 약간 이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지금 테슬라와는 좀 더 거리가 먼,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내연기관차도 전기차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 공급망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나오는 변화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테슬라의 독주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아직 전기차 관련돼서 충분하게 수요를 못 끌어내고 출하량도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은 전기차면은 테슬라가 전부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그래봐야 이제 2025년 가야 10% 정도 될 정도로 지금은 한 자릿수 미미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초기에는 두각을 나타내도 아마 전반적인 전기차 회사들이 다 뛰어들었을 때는 지금 같은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선점 효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주가의 재조명과 그리고 또 이런 성장 가도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 국면들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체 당연히 테슬라와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수혜다라는 시각 쪽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2차 전지가 테슬라가 좋아하는 건 LFP, 우리는 NCM, 차이가 있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또 국내 배터리 3사들이나 대표적으로 NCM 계열 쪽에 들어가는 양극재 업체들, 이쪽이 주가의 조정도 받고 좀 인기가 떨어지는 듯 하는 모습들인데,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LFP냐 NCM이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초기에 무슨 치킨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없고요. 게다가 약간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리튬 인산철 쪽은
중국 업체들이 많이 쓰지만 많이 최대한 출력을 끌어올려봐야 400km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200~300km로 주행거리로 달리는 차들이고 상대적으로 무겁고 그리고 거기다가 안정성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성비가 뛰어난 그러니까 가격이 싸죠. 한 NCM 계열에 비해서 30% 쌉니다. 하지만 지금 NCM은 주행거리가 일단 높은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좀 고급차 쪽에 적용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세그먼트 자체가 다른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중저가 가성비를 노리는 쪽은 LFP로 가고 그리고 또 고급차 쪽은 NCM으로 가는 이 양분된 시장 흐름들이 나올 텐데 그런데 지금 NCM 계열 같은 경우 지금은 비싸다고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의 투자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NCM 계열이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졌을 때 LFP가 상대적으로 부각을 더 받게 되냐? 그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진 시장과 함께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엔 NCM이 주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쪽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전 단계 쪽에서 중국에서 가성비를 높게 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쓰는 전략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가는 쪽은 NCM이 맞고 또 다음 단계의 기술 개발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쪽보다는 전고체 배터리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최종적으로는 또 가려고 하는 기술 개발이 충분히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 국면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좀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LFP가 맞고 NCM이 틀리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LFP를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또 시장에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뭐 아모그린텍이라든가 뭐 이런 코인테크 이런 회사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쪽에서 너무 그쪽에 대해서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어제 명신산업, 또 센트럴 모텍 이런 회사들도 테슬라에 납품하는 부품사다라는 쪽으로 관심은 높았지만 항상 이런 쪽에서는 이슈 나올 때가 단기 고점이다라는 점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얼만큼 잘 대응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기아차도 잘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전장 부품주들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첫 번째는 임팩 같은 경우 eGMP 쪽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단자입니다. 이쪽은 커넥터 관련된 쪽에서 한때 부각을 받았다가 출하량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프라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차량 경량화와 관련돼서 알루미늄 관심이 많았다가 이제는 고기능성 폴리머 쪽으로 가닥을 잡는 만큼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나왔을 때는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정말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앞으로 관련한 종목들 인팩과 한국단자, 코프라 세 가지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엔터주의 시장 주도 따라가도 될까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대형 종목들이 견인하고 있다면 어제 코스닥 시장은 이 게임,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또 급부상하면서 코스닥을 견인했습니다. 여기 나온 엔터 종목들 이제 또 코로나 위드 코로나 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열린다면 이제 엔터테인먼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좀 따라가 봐도 좋을까요? 네, 어제 투둥의 입장에서 JYP 엔터의 급등세, 살아갑니다. 근데 엔터주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일단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남아있다라기보다 내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위드 코로나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에 벌써 했죠. 지금 시작되고 있는 BTS의
또 공연들, 뭐 안표가 50만 원짜리가 1,800만 원 정도 될 정도면은 뭐 인기를 씨른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찢고 있는 BTS에 대한 인기라든가 이런 쪽이 국내의 아이돌들의 앞으로의 기대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아마 내년 정도쯤 가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플랫폼 업체들 하게 되면 카카오, 네이버 정도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하이브가 여기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버스라고 하는 강한 플랫폼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엔터 쪽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의 확장세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어제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엔터사들이 NFT와 그 접목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가장 좋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우리 JYP를 잡고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사견은 없습니다만 예, 트와이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만약에 이제 데뷔할 연습생들을 연습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인기가 높아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NF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원 권리를 그리고 소유권들을 또 원하는 사람한테 팔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NFT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앞으로의 변화들도 엔터사들에 대한 흐름들 계속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SM이 부각을 받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CJ 쪽으로 지분을 넘겨가면서 아마 가치평가를 한 쪽이 3조 6천억? 예, 3조가 훨씬 넘어가는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시총은 1조 8천억이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다고 CJ가 뭐 호구처럼 계산을 했느냐? 아니죠. CJ도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CJ E&M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회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정도까지 줄 정도라고 하게 되면 유통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SM이 더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DOU죠. 이게 11월 초에 IPO가 있는데 이번에 IR북을 보다 보니까 DOU의 앞으로 갈 변화, 대표적으로 커머스부터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상당히 SM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실적 성장세에 기대를 둔다라고 했었을 때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그래도 뚜렷한 성과 내년까지 기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쪽은 하이브 JYP 엔터, SM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관심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상대적으로 YG보다는 YG 플러스가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지분이 지금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그래도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예, 그런 회사의 지분을 한 10% 정도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종목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까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어제는 또 위메이드가 메타버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 유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으로 경신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양시장에 모두 들어왔거든요. 어제 또 환율도 보니까 한 80전 정도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 세워볼까요? 네, 그건 이제 미국인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한 6개월 동안에 나온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의 어떤 주식 시장의 분위기와 연결할 수 있는 쪽으로 보게 되면 6개월 동안 한국 시장의 상승률은 글로벌 국가 쪽에서 끝에서 2등입니다. 예, 맨날 이런 안 좋은 거는 다른 산업들은 잘하면서 왜 주식시장은 이만큼 인기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동안에 뭐 악재라고 하게 되면 악재를 뭐 한국만 맞습니까? 예, 맨날 악재하게 되면 얻어맞는 대표적인 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환율이 안정세로 들어오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 격차를 줄이는 쪽의 변화가 나올 법도 한데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 싸다, 한국 증시가 매력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 말고 현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매수가 탄탄하게 들어와줘야 대형주에 대한 변화 이어가면서 시장에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관련된 쪽의 대형주 흐름들 큰 변화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좀 올라왔고 또 3,050선 중심에서 강하게 돌파할지는 또 이제 시장 수급과 동향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큰 변화 없는 가운데서도 중소형주에 대한 부각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 작전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 오늘 종목 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어제 KTNG 짚어드렸는데 KTNG보다 어쩌면 더 유명한 종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이제 주류 이 업종에 대한 그런 관련 종목이죠. 자, 하이트 진로 연말 회식 가능할까요? 라고 적혀 있는데, 네, 어제 또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연말에 또 송년회 기대된다고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앞으로 또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리오프닝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10월 25일자 KB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와 8월 31일자 유안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트 진로라고 하면 어제 담배 회사 KTNG만큼 유명한 회사인데요. 맥주, 소주, 그리고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죠. 맥주라고 하면 테라, 맥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소주 하면 참이슬, 과일 소주, 진로이즈백, 주로 두꺼비를 연상시키게 하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최근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문으로는 하이트 제로라고 하는 무알콜 맥주 시장도 굉장히 인기 있고 성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 비중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맥주는 32%, 소주는 54%, 그리고 기타 제품 및 상품에서 약 13%가량이 매출 비중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는 기업 소개는 이 정도로 해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꺼비가 연상이 가는 하이트 진로 정말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기업인데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한 모멘텀이 또 얼마나 살아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회식을 떠올리면 회식을 대부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경의 부장들인 만큼 부장들은 대부분 회식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음식료 업종 투자 키워드를 3가지로 월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는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장들이 좋아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이 있는 기업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류 영업풍이 한참인데요. K 컨텐츠 보고 먹고 즐기고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K 컨텐츠, K-팝 이후에 K-푸드에 대한 부분들도 해외에서는 여지없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3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이트 진로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펜트업 수요라는 이야기를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왕왕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도 그리고 의류에서도 고가 내구재 그리고 휴대폰에서도 펜트업 수요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접목시켜 보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해지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펜트업 수요가 이제는 주류 업종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투자 키워드 포인트였죠. K푸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K소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해외에서 강하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소주는 진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광고에,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어제 저녁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20개국을 순회하면서 이 하이트 진로를 연상시키게 되는 그리고 제품들을 대형 트럭에 랩핑한다 그러죠. 잘 홍보를 위한 이미지를 감싸서 대형 트럭을 유럽 20개국 순회하는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 소주 세계화를 선언한 뒤에 수출 국가가 현재 80여 개국까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소주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7% 이상 7.32%가량 성장하고 있고 2026년도 소주 시장, 북미 소주 시장 약 4,257억 원까지 목표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도 없는데요. 중국 시장의 소주류 수출량이 100만 상자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 이후 연 평균 성장률이 41%씩 중국 소주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아시아권으로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8%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식료 업종 키워드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 하이트 진로 적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류양품 K 컨텐츠를 넘어서 K푸드로 한다면 K푸드, K소주는 진로다라는 이야기에도 하이트 진로가 접목이 될 수 있고 적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이트 진로의 모멘텀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까지 이렇게 체크해 드렸습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한 인기가 정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한데 저는 제 입맛에는 이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술이 조금 센데 우리 외국 분들은 입맛이 좀 잘 맞으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가 그렇다면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여쭤봐야 할 텐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네, 해외 시장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부분들은 과일 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오는 주도라고 할까요? 그 알코올 도수보다는 좀 저렴한, 좀 낮은 주도의 소주들이 흥행, 인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이트 진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5,7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7%, 8% 가까운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40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3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은 하지만 직전 분기 대비는 플러스 성장, 영업이익도 직전 분기 대비는 플러스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차례차례 직전 분기 대비는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앞으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4분기에 얼만큼 이 펜트업 수요가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전체 시장에서 맥주는 15%가량 위축이 되고 소주 시장도 10%가량 물량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우후적 영업 환경이 3분기까지는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11월부터 진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수요가 그리고 포인트가 업황의 개선이 하이트 진로에 적중하게 된다면 이미 시장에서는 3분기 좋지 않을 거야 라고 다 알고 있었고 아직까지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것들이 예상으로만 있었는데 11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위기들을 주가가 선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하이트 진로를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보아야 할 포인트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4분기부터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4분기부터 좋아질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악재는 선 반영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4분기부터 진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외식 수요가 증가되고 그리고 회식에 대한 이야기, 연말 송년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마지막 포인트는 K 소주 하면 하이트 진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이트 진로를 지금부터 차례차례 추세 하단에서는 살펴보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계좌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식당, 영업 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와 관련된 인원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 완료율이 70%를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도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유흥에 대한 보복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펜트업 수요도 주류 업계에 올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21년도, 23년도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을 기존 12%에서 13%까지로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표 주가를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상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미래 가치를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짧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단계적 일상 회복, 4분기부터 좋아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발표가 되려면 내년 3월은 되어야 4분기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고 주로 외부 활동 그리고 외식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고 있구나. 영업 제한 시간을 9시, 10시에서 제한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해제하니까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시기가 되었을 때 하이트 진로도 짧게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한번 살펴보기 좋은 하이트 진로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작전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흥에 대한 보복 소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복 수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던 이 소비 심리가 위드 코로나 도입 이후부터 좀 활발해지면서 하이트 진로의 주가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이 방송 외에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테마 부장이시죠?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이 가장 잘 아는 종목들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CJ E&M이에요. CJ E&M이 콘텐츠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월간 상승률이 25%나 되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는 들고만 있으면 지금처럼 힘들었던 시장 잘 넘길 수 있었을 텐데 CJ E&M이 최근에 발표한 환승연의 흥행도 그렇고 또 SM 인수설까지 붙으면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CJ E&M이 뉴스에 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또 들어가 봐야 되는 시점인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한 20% 이상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정고점 자리,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CJ E&M에 나와 있는 호재는 뭐 앞서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티빙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OTT 산업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이제 뭐 환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부분하고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굉장한 이런 그 뭐 힘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무기가 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 기존에는 이제 좀 을의 입장이 있었다면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갑의 입장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인데, CJ E&M 같은 경우 지금 뭐 국내에서 따라올 컨텐츠 회사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양질의 컨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티빙의 성장성까지 생각한다면 뭐 주가 지금 뭐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월봉상의 추세 저항 라인을 그어봤습니다. 고점들끼리 의미 있는 구간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보여주는 저항이 지금 현재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그 지지 저항 라인이라고 하죠. 지지 저항 라인도 월봉상에서 좀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어 본다면 좀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 추세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뭐 여러 정황상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눈으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정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눌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쉽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추세가 무너지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격언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릎에 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어깨 팔아라는 것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쯤이 어깨겠지 하고 파는 게 아니라 머리를 찍고 어깨까지 내려왔을 때, 한마디로 추세가 꺾였을 때 매도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보면 큰 흐름 속에서는 이게 어깨인지 머리 끝인지 뭐 알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우일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우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정가 기준으로 우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해보고, 요 구간 이탈한다면 이제는 입절을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트적인 흐름 봤을 때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트렌드 라인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이탈된 건 아니고요. 추세가 이탈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격을 이탈시켜야 되는데,
요 익절가가 한 뭐 18만 1,000원 정도, 조금 넉넉 잡아서 한 18만 원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손실폭을 더 볼 수 있게, 뭐 수익을 좀 까먹을 수 있겠죠. 한 1.5% 정도 더 까먹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뭐 20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해놓고 일부 물량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만 원을 익절가로 잡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말이 무릎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에 팔라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까지 갔다가도 내려올 때 그때 그 어깨에서 팔라, 이런 말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서경의 테마 부장이시니까 정치 테마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테마주로 어제 많은 종목들이 상승 가도에 올랐는데 특히 TBC가 20%, 전일 대비 20%고요. 종가 마감이 16.2%입니다. 이렇게 상승 마감 보여줬고 또 경남스틸이나 홈센터 홀딩스 등등 많은 종목들 이제 셀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이 정치 테마주의 가열이 언제 식을지가 궁금한데 곧 내년에 대선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홍준표 의원 테마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는 뭐 대선 테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한 9월 달부터 해서 제가 계속 홍준표 관련주만 보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대선주들은 뭐 작년 뭐 한 중순부터 해서 서현부터 시작해서 뭐 덕성이라든지 윤석열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자주 공략을 했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0년 한 6월이나 7월쯤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2배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거의 7, 8배 정도 상승을 했죠. 대선 테마라는 게 항상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잘 갖고 보신다면 한 5년에 한 번씩 한 1년 동안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냥 편안하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섹터인데 일단 홍준표 관련해서 지금 대선 테마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내년 대선이 3월 달이니까 그때까지는 뭐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각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결정이 되었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됐고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홍준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5일 날까지 해서 이제 야권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11월 5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날 4일까지는 이 홍준표 관련주들, 윤석열 관련주들 여전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는 뭔가 대단한 시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짧게 목표가를 저항 구간으로 잡고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보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홍준표 관련주들 중에서는 TBC가 가장 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공략을 하되 후발주들도 대장주가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일 때 후발주들을 좀 따라붙어서 짝짓기 매매로 이제 뭐 일정 수익 한 2%라든지 3%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겠고요. 많이 빠졌을 때 저점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 올라갈 때 이제 새롭게 시작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다가 잘못 물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시기에 이제부터는 제가 그전에는 대선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평소에 어떤 종목들 들어가는 비중의 절반이라든지 아니면 3분의 1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이 종목들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고점에서 뭔가 물량을 많이 털어냈다라는 그런 흐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가능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었을 때는 보통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요. 보통 주가도 재료 소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11월 5일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이 사람이 국민의 야권의 후보자가 됐으니까 주가가 급등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날은 아마 조금 반짝할 수도 있습니다. 반짝했다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 전날 가급적이면 이 대선 관련주들은 좀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1대1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붙었을 때 누가 더 승산이 있나라는 부분에서 홍준표 의원이 어저께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한 50% 위로 표본 오차 넘어가는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등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단타적인 그러니까 수급이 강한 종목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나 스캘핑 정도로는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공략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대박의 꿈을 안고 매수를 한다. 그렇게 하셨다가는 굉장히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끊어낼 자리에서는 끊어내시고 욕심을 버리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더독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지지율이 좀 낮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1위를 하는 사람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이제 크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1위 하던 사람들 말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한 13% 넘게, 16% 넘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역전이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면 유승민 관련주들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두시고 매매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어떤 테마든 간에 똑같지만 급등할 때 막 추격하지 마시고 급등 중에도 중간중간에 눌림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더라도 그런 구간에서 분할로 하시고요. 그런 종목들을 할 때는 딱 손절은 내가 산 가격에서 몇 프로가 빠지면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딱 잡고 실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이미 너무 전부터 좀 사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많이 좀 높다. 그리고 이 대선 일정이 오히려 다가올수록 이 주식 관련,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고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방송 외에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세워드린 전략들 조금 뒤 개장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